당신은 노멀인가? 무엇이 정상인가? 오늘날 우리는 정상 혹은 노멀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누군가의 행동을 보며 저 사람은 정상적이야 혹은 좀 비정상적인 것 같아 라고 쉽게 평가한다. 하지만 과연 정상은 무엇이며 그 기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 때로는 많은 사람이 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정상이라 여겨지고 때로는 특정 문화나 전통이 제시하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정상이라 인정받는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정상의 의미는 시공간의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지금부터 정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는 정상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상이라는 단어는 역사적으로 규범에 부합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여기서 규범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는데 목수가 사용하던 측정 도구인 노먼에서 기원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어떤 대상을 측정하거나 그 정도를 가늠하는 잣대를 의미했다. 다시 말해 규범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규범의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인 측정이나 기술적인 분야를 넘어 도덕, 가치, 사회 구조 등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에 확장되었다. 그 결과 특정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규범에 맞는지, 즉 정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생겼다. 이를테면 특정 복장, 말투, 성적 지향, 종교적 태도 등이 사회나 문화에 따라 정상 혹은 비정상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규범이 처음에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에 근거한다는 견해가 강했다. 이성 간의 사랑,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정 형성, 특정 생물학적 성에 따른 역할 구분 등이 오랫동안 자연스러운 것이자 정상적인 것이라 여겨져 왔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가치관 아래서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곧 비정상이라는 이름으로 배제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일쑤였다. 그러나 규범이 인간 본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양한 문화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고대 그리스에서는 동성애 관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었으며 오히려 심리적, 지적 유대를 중시하는 관계로 권장되기도 했다.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동성애를 금기시하거나 범죄로 간주했는데 이런 차이는 인간의 본질이 오직 하나의 모습으로만 정의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결국 각 사회가 무엇을 자연스럽고 당연하며 정당하다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규범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도 달라지는 것이다. 규범은 실제로 사회라는 집단 내에서 집단이 공유하는 합의 혹은 다수의 관습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는 정상과 비정상을 통계적으로 접근했다. 그가 말한 묘지는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다수의 행동 패턴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것이 곧 정상으로 정의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비정상으로 정의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에 자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 방식으로 여겨진다. 반면 낮과 밤을 뒤바꾼 패턴으로 사는 사람은 특이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뒤르켐의 관점은 정상과 비정상을 엄격한 선악의 문제나 절대적인 기준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실제로 몇 명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분류로 파악한다. 다시 말해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절대적 진리에 근거하기보다는 집단의 다수가 어떤 행동과 사고방식을 공유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뒤르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상한 개인 혹은 소수의 존재가 바로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 요소라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다. 즉, 어느 사회나 문화나 가치관에 순응하지 않고 때로는 파괴적이기까지 한 개인 혹은 소수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들의 존재가 사회의 정상성을 확인해주는 기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가령 범죄나 일탈 행위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면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전혀 없는 사회라면 오히려 비정상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함으로써 그것과 대비되는 정상적인 행동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사실 그리 간단하지 않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 정의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비정상적인 존재가 있기에 정상이라는 범주가 더욱 공고히 서게 된다. 또한 역으로 보면 비정상으로 간주된 사람들도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은 정말로 확고하고 영원불변한 구분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규범에는 언제나 당위성이라는 무게가 따라붙는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규범일수록 그것이 일종의 해야 할 것처럼 여겨지기 쉽다. 하지만 규범이 당연한 것이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사회적 합의 혹은 관습에서 비롯된 규범은 어디까지나 많은 이들의 편의와 안정 혹은 질서 유지를 위해 형성된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공평무사한 절대적 원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류 문화가 좋아하는 취향이나 삶의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다수의 동의와 공감을 얻기에 규범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 문화가 지닌 특별한 취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그저 다수가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나 다양한 방식을 배척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규범은 사회적 현실을 보여주는 사실에 가깝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나 당위로 곧장 연결짓는 것은 조심스러운 문제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당신은 노멀한가?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쉽게 yes나 no로 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상이라는 것이 수많은 맥락과 기준으로부터 형성되고 때로는 상반된 기준이 공존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내가 속한 집단에서는 정상으로 간주되는 행동이 다른 사회나 문화권에서는 비정상이 될 수도 있다. 혹은 과거에는 비정상이었던 것이 현재에는 정상으로 수용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남들과 다르게 살면 안 되는 걸까? 이다. 다른 생각, 다른 취향,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혹시 나만 이상한 건 아닐까? 라고 불안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정상이나 비정상은 대부분 문화적, 사회적 맥락, 그리고 통계적 다수의 행동 패턴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곧 시간이 흐르거나 공간적 배경이 바뀌면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물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규범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교통법규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 사용을 익히며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도록 배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양한 비정상적인 시도와 실험이 허용되는 사회야말로 풍요로움과 창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디르켐의 말처럼 이상한 개인이 없는 사회는 오히려 비정상적일 수 있으므로 우리의 사회가 다름을 존중하고 포용할 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당신은 노멀한가? 라는 질문은 당신은 이미 굳어진 규범에 얽매여 있는가 혹은 그 경계 밖에 있는가 라는 이분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확장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특히나 복합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이 공존하며 그 누구도 오직 하나의 정상성만을 고수하기 어려워졌다. 이제 노멀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는 대신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쪽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한 태도를 지니는 것은 자기 삶을 풍부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회가 더욱 너그러워지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정상이라는 단일 기준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추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이들을 배제하고 차별할 위험에 처한다. 그러나 역으로 과연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가를 유연하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 결론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 규범이나 다수의 행동 양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범이 절대적 필연적이라고 믿는 태도를 경계하는 일이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 다른 방식의 삶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사회는 훨씬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길을 더 자유롭게 개척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흑백 구도가 아니라 다양한 빛깔이 공존하고 서로 어우러지는 사회가 우리 모두에게 이롭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누군가 당신은 노멀한가? 라고 물었을 때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고 답해보자.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복잡다단한 존재 방식을 가장 잘 표현하는 대답인지도 모른다. 정상의 기준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은 평범함을 벗어나고자 하는 소수의 도전에서 비롯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때로 규범에 순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규범에 도전하기도 하며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 개인과 사회 모두 한층 성숙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